한중일 풍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1980년대까지 약 800년 동안 상당한 풍수 지리하 상당한 영향을 받았죠. 제가 활동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장례가 발생하면 맨 먼저 동네 직원 선생님을 모시는 일이 중요했었어요. 동네마다 직원이 2명 내지 3명 모두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직원이더라도 선생님 하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죠. 저도 그때부터 장례나 묘지를 하면서 오늘 풍수까지 이렇게 하며 현장 실무자로 일하고 있죠. 제가 여러 동료들과 함께 묘지 이야기하고 장례 이야기하고 제사 이야기할 때 딱 벽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풍수죠. 저는 가급적이면 풍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왔어요. 왜? 제가 저와 제 생각과 제 공부와 제 경험과 관계없이 저는 묘지 전문가고 장례 전문가라는 그 인식이 뿌리고 있게 박혀있어 동료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풍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고 때론 저놈 사입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는 제 걱정 때문에 풍수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했죠. 그런데 제사를 설명할 때나 묘지를 설명할 때나 아니면 장례 이야기할 때 풍수에 관한 매듭이 항상 걸림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풍수 이야기해요.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풍수의 지향점과 중국과 일본의 지향점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 저와 같이 장례나 묘지 제사 이야기할 때의 상호소통에서 이 매듭을 풀지 않으면 상호소통이 앞으로 하나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살펴볼게요. 풍수는 몸체가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장례 때도 기준이죠. 몸체가 없다면 장례가 있겠어요. 장례라는 말 자체도 안 생겼죠. 또 장례가 발생하니까 풍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묘지를 건설하죠. 이렇게 풍수와 장례, 묘지가 함께 힘을 합쳐 고인 몸체를 우리 식대로 눕혀드렸다는 대전제하에 제사를 지내죠. 여기까지 제사까지 완성되면 이제 종교 법사나 무당들이 조상의식을 합니다. 이때 또 평가를 합니다. 잘 못 모셔서 니네 집안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야. 거기에 물 들었네. 이래서 명당이 아니야. 빨리 파묘해야 돼. 이렇게까지 가죠. 이래서 종교의식, 제사의식, 묘지, 풍수, 장례는 둘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입니다. 종교의식까지가 하나예요. 그러니 일본 다르고 중국 다르고 한국 다른 건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통할 때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김진태가 풍수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사이비로 볼 확률도 많아요. 저놈이 묘지하는 놈인데 풍수를 이야기한다고? 저놈이 장례하는 놈인데 풍수를 이야기하겠다고? 풍수가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대접받았어요. 필요 이상으로 평가받았어요. 사실은 풍수는 장례 속에서 일부의 역할뿐인데도 불구하고 풍수가 그렇게 과대평가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름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묘풍수라고. 장례랑 묘지 관련된 풍수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엄청난 대표 명당을 시작으로 한중일 명당묘지를 통해서 풍수를 볼게요. 도대체 그들의 명당묘지는 어떤 풍수 관점으로 조성했는지, 그들의 지향점은 풍수 관점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대피 명당으로 갑니다. 어디를 통해서 볼 거예요? 저는 묘지 탐방 순례할 때 미리 사전에 그 묘지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습니다. 미리 알아보면 일단 오염돼요.
관찰할 때 내 생각대로 정확한 관찰도 안 될 뿐더러 내 공부가 일단 안 돼요. 남의 공부를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저도 이곳을 미리 사전에 알아보지 않았어요. 가볼게요. 그렇지만 제가 동곡대로 공부하러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이곳을 제가 봤어요. 야, 저기가 명당이구나. 감탄이 절로 났어요. 한번 그 감탄이 절로 났던 명당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요. 일단 여기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가 서울 톨게이트예요. 서울 톨게이트를 올라가기도 하고 서울 분들이 내려오기도 해요. 이 부분은 서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출입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출입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서울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맞아요. 대표 길의 소통부다. 왕래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곳에 여기에 명당이 있어요. 이곳을 통해서 명당 앞을 통해서 출입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출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곳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람이 이 명당에 가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이 명당에 가실 수도 있어요. 이런 대명당입니다. 왜 대명당일까? 여기가 가볼게요. 저는 지금 관찰은 오로지 대한민국 입장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과 중국, 일본이라는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중간적 입장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한국의 풍수관점과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체 세계 나라의 풍수의 지향점, 방향성을 보면 저 나라에서는 저런 방향성과 지향점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랬었네. 그러기 때문에 저기가 진짜 대명당이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어디를 통해서 이거 상황을 조금 당겨서 볼게요. 오늘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3D를 통해서 볼게요. 이렇게. 하늘에서도 봤죠? 이제 볼게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제가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제가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여러분들께 실감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저의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부족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건 그런 능력까지 제가 좀 다른 젊은 친구들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포인트 잡아서 들으시면 제가 버벅거리고 더디고 어색하더라도 이해하실 줄 압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이제 보셨죠? 이 정도까지 보셨죠? 일단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이곳으로 입장하는 길목에 명당이 있고 또 북쪽에 있는 국민이 이동하는 경로에 명당이 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이곳에 있어요. 서울의 관문, 대표 관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 대명당이 있어요. 여기가 대명당이에요. 일단 조금 더 접근해서 보자고요. 우선 특징은 여기는 비행기가 있어요. 여기는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 가죠. 뭐 하늘이 뭐예요?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천당이고 불교에서는 극락이죠. 다른 곳에서는 천상세계죠. 우리들이 가야 할 곳 대라천이죠. 계속 살펴볼게요.
저는 이곳의 설정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곳은 하늘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묘자리 아무리 잘 잡아서 명당묘지라 하더라도 하늘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관점이 아니고 저는 중국하고 일본, 한국을 멀리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때 하늘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아무리 뛰어난 직관이 여기가 명당이에요, 여기 자손도 잘 되고 하늘 갈 거예요 라고 그 직관이 말하는 것 뿐이지 실제 사실적으로 여기서 하늘 갈 거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대명당인 거예요. 여기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죠. 네. 사람부를 통해서 노드뷰를 통해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저는 공주에서 동국대학교로 여러 동지들과 함께 장례 공부한다고 버스로 약 1년 가까이 다녔던 적이 있어요. 이때 여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야 여기 명당이다. 야 여기는 세계적으로 명당이다 여기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전인 것 같아요. 오늘 풍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대명당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로켓입니다. 로켓. 달나라 별나라 가는 로켓 있죠. 조금 원거리에서 보면 고속도로에서 보면 더 실감나요. 이 로켓에 이렇게 탑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탑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설정 필요 없죠. 고민할 것도 없죠. 망설일 것도 없죠. 그냥 하늘 직행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른 나라 한중일 포함해서 풍수지리의 지향점에 설명드려 볼게요. 이곳은 수직구주입니다. 수직구주예요. 우리나라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묘지가 있어요. 여기 묘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런 공간이에요.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가면 할아버지 산이 있고 여기 가면 증조할아버지 산이 있고 여기도 가면 고조할아버지 산이 있어. 여기가 조종이라고 볼 때 여기서 하늘과 소통한 거야. 이 기운을 이렇게 대관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이 기운이 너의 아버지 묘지로 온 거야. 여기서 묘지 잘 써야지, 잘 잡아야지, 이 명당자리 잡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 기운이 네 아버지를 요구를 통해서 감흥되어서 너 자손한테 가. 네가 제주도에 살던 부산 살던 그 기운이 너한테 가는 거야. 이게 수평구주예요. 이게 우리들의 대한민국 땅에서의 명당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에요? 여기는 수직구주예요. 이렇게 수평구주가 아니고 수직구주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수평구주가 중국에도 일본에도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단칼에 없다고 말할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풍수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인구 대비 묘지를 쓰면서 뒤에 산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거? 배산임수? 가능치도 않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이 수평구주의 풍수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풍수의 원전으로 중국의 금남경이나 청우경 같은 거 중국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적용들 하고 공부들 하셨죠. 중국은 그냥 동네 아저씨가 쓴 글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소처럼 마치 장례에서 주자가래처럼 그렇게 생각하셨죠. 중국에서는 그거 없다니까요. 가래를 통해서 장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다면 장례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오해해요. 없어요. 중국에서는 주자가래 창고에서 장례 안 한다고요. 이 부분 때문에 여기가 대명당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한민국 땅에서 여기가 대명당입니다. 명당은 우리나라만 터 기준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탑이 기준지고 집이 기준지된 거예요. 건축물이 기준이라고요. 명당에. 우리나라만 터가 명당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터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가 대명당인 거예요. 너무나 존엄한 대명당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수직구조 대명당 보셨죠? 대명당이 되려면 대한민국 땅에서 대명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터도 사실 대한민국 이 부분이 일본에 있다면 우리가 터 볼 필요 없어요. 중국에 있어도 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대한민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터 볼게요. 여기 터 있어요. 제가 말했죠.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여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은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곳에 제1호 관문이 이곳과 연결되고 앞에 산줄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곳은 수평으로도 연결되고 수직으로도 연결된다고요. 요 로켓을 타고 가실래요? 로켓 타고 가실래요? 비행기 타고 가실래요? 대명당입니다. 이렇게 명당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또 묘지 하나 볼게요. 여기 김포 장릉이에요. 김포 장릉은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이슈였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죠. 현재는 2023년 1월이에요. 2022년에 엄청난 이슈였었어요. 왕릉 앞을 아파트가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철거하느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당장 쫓아갔어요. 우리나라 2022년도에 사는 우리나라 관이나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나 백성이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묘터가 여기 일단 보시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묘터가 여기가 묘터가 아닌 거예요. 웃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가 묘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도에도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기 좀 더 멀리서 볼게요. 얼마나 입장 따라 다르겠지만 황당한 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묘지예요. 산은 이쪽에서 왔어요. 이쪽이 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S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조사한 건데 안산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었어요. 저는 직접 걸어서 다 조사했어요. 여기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를 가린다는 거예요. 어떤 산을 이 계양산 안산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제가 키로수 먼저 볼게요. 우리의 컨셉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볼게요. 예, 약 6km 정도 됩니다. 5.8km예요. (5.8km) 정도 돼요. 안산이. 이곳에 가린다고 우리나라 국민도 대다수 제가 덧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런 세상에도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방향을 조금 수정해 볼까요? 우리나라 국민까지를 포함해서 관까지를 포함해서 묘지를 바라보는 관점차가 중국하고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묘지는, 우리나라에서의 풍수는 다른 나라에서의 묘지와 풍수와는 엄청나게 다른 관점차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보고 보자고요. 여기가 묘지예요. 여기가 묘지예요. 보면 여기가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이에요. 여기가 서방이에요. 여기가 동방입니다. 여기가 N이에요. 여기가 S죠. S예요. 여기서 묘지를 우리는 볼 때 여기가 조종산인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N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 소통한 기운을 우리나라는 대간줄, 백두대간줄을 타고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묘지가 백두대간이 이렇게 연 걸리듯이 걸려있죠. 우리 대간길이 지리산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듯이 대간 통로가 걸려있죠. 어디다 묘지를 쓰던 다 여기서 금을 들어올리면 우리나라 묘지는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묘지가. 이게 동원 2강인이 3강인이 하는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다 이 줄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묘지 쓰면 여기가 조종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손이 만약에 광주에 살아. 그렇게 되면 자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손하고도 제주도에 살아도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묘지는 요 묘터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체를 다 일컫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 묘지인 거예요. 다른 나라랑 전혀 달라요. 이 부분이 수직구조다. 산 능선을 타고 기운이 오고 간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간길에 능선길에 말뚝 박은 것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욕처럼도 그렇게 느껴진 거잖아요. 말뚝 겨우 몇 개 박은 건데 산 능선에다 나라의 국호가,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나라가 뿌리가 상처받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이 자신이 그렇게 이해하고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의 풍수가 다른 나라의 풍수와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런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그런 것을 입증한 거예요. 2022년도에 관에서. 여기에 묘지가 있는데 여기 아라뱃길 넘어서 여기 계양산에 산이 여기서 아파트 짓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거리차가 엄청난데 지금도 똑같이 제가 말한 것보다 더 광대하게 관에서도 생각한다고,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일반 시민까지를 포함해서. 여기 가리면 진짜 안 되지. 왜 사전에 여기 못 가리게 아파트를 층수 제한을 하지. 문화재청 니들 뭐 한 거야?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태클 걸어? 이 부분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여기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이건 묘지 범주에 다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뿌리가 연결되면 백두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백두산하고. 예. 여기서 전주희씨 자손들이 있죠? 왕손들이 제주도 살죠? 미국 살면 미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스케일이에요. 이게 연결줄이, 대간줄이 수평구조다 그거예요. 우리 풍수줄은. 명당경을 봐도 수평줄인 거예요. 다만 산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산줄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백두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장래에서 주자가래를 근본 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백두산이 근본이 아닌 거예요.
요 곤륜산이 근본인 거예요. 상상해상 곤륜산. 여기 곤륜산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고요. 제가 이 부분 풍수 때문에 그 이야기 해볼게요. 풍수는 풍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곤륜산이라고 해보자고요. 여기가 묘토예요. 여기가 백두산이잖아요. 여기가 N이에요. 여기가 S예요. 여기가 동방이고 여기가 서방이에요. 요 서방으로 중국 분들은 사람이 서방쯤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이거 서방으로 가면 어딘지 아셔요? 인도예요. 우리 불교에서조차 그렇게 말해요. 정토가 서방 정토예요. 서방 정토에서 서자를 보셔요. 선역 서자거든요. 대체적으로 여기로 간다고 생각해요. 여기로 가는 길목에 이게 상상의 근본의 조종상인 거예요. 조종산. 이 조종산서부터 산이 분파돼서 백두대간을 타고 이렇게 한국의 여러 곳으로 금을 걸치듯이 이렇게 걸쳤어요. 여기 어디다 묘지 쓰면 여기 곤륜산에서 금을 두르면 어떻게 돼요?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묘지 100%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수평구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일본 묘지 보자고요. 일본 묘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을지 저도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찾기는 찾았어요. 하나. 이제 일본 가보자고요. 그렇지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찾았다고 해서 그곳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않느냐? 알아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충돌되고 오염됩니다. 누가 컨설팅한, 누가 말한, 누가 글 쓴 내용에 기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의 관찰평이 오염되는 거죠. 정확한 관찰이 나올 수 없죠.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묘지 관찰을 하지도 않았고 탐방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처음 가는 거예요. 여기 사진으로 보면 이렇답니다. 일단 가보자고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묘지가 있다면 여기서 일단 멈추고요. 묘지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묘지 기준으로 뒤에 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연결되고 이렇게 백호도 있고 청룡도 있고 이렇게 주작도 있어요. 또 물이 이렇게 흘러야지 돼요. 대체적으로 이런 조건이에요. 일부는 황제 묘지도 이런 게 없어요. 이 뜻이 뭐냐면 일부는 이런 수평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 타고 기운이 어디 백두대간이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사방이 바다인데 일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요. 풍수 체계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일부는 여기 가서 묘터를 우리나라 직관이 가서 청룡도 없고 백호도 없네. 이거 안산도 없는데 이거 묘터로 되겠어? 이렇게 되면 일본 가서는 걔 무식꾼으로 되는 거예요. 무식꾼 취급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처럼 묘터를 그렇게 잡으면 일단 개직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풍수 지향점이 달라요. 그럼 묘지로 내려가서 보자고요. 예, 여기 묘지예요. 여기 묘지입니다. 묘지인데 여기 돌이 있죠. 중국 묘지 어디로 가보자고요. 중국 묘지 가보면 또 이 부분이 이해지 돼요. 여기가 다 돌로 있어도 되고 여기 어쨌든 돌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돌탑이에요. 여기 토분이 있더라도 이게 돌탑입니다. 여기 탑이잖아요. 탑. 이게 탑. 그리고 이분들은 이 부분을 묘지라고 안 합니다. 탑이라고 하지. 탑은 뭐예요? 수직구조죠. 이렇게 수직구조.
여기 수직구지로 쭉 따라 올라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이죠. 천상세계든 아니면 극락이든 천당이든 여기 하늘이죠. 우리는 수평구지를 타고 가야 조종산을 통해서 하늘 가는데 여기는 그대로 막바로 하늘이잖아요. 우리나라 대명당, 톨게이트 옆에 있는 대명당, 서울 톨게이트 옆에 대명당 구조랑 똑같죠. 여기 여기 타고 올라가면 하늘 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묘터 잡을 때 우리나라 직관이 가서 잡는다면 뒤에 주산이 있어? 주산 타고 이렇게 있고 청룡원 있나? 앞에 안산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개망신이죠. 여기 탑구지입니다. 이걸 수직구지라고 하는 게요. 우리 풍수 지향점과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이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만공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이라는 게 뭐예요? 유골 할 때 골이잖아요. 유골.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계셨는가 봐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했겠어요? 만골총이라고 했겠죠. 700의 총 하는 것처럼. 여기 탑이라잖아요. 자신있게. 여기가 탑인 거예요. 탑.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느냐? 풍수의 지향점, 풍수의 방향성, 풍수 관점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도 좀 전에 살펴보셨죠? 다시 위에로 가볼게요. 위에서 봐도, 위에서 보자고요. 위에서 살펴보면 이곳이 어떻게 명당이 될 수 있어요. 이곳이 어떻게 명당이 되고 이게 주전이거든요. 얘가 주전이 어떻게 명당이 돼요. 다 공동묘지인데 여기 다 공동묘지인데 산도 오다가 여기서도 잘렸지. 여기도 쪼가리 산이 있지. 여기도 산이 이렇게 이런 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알고 보니까 국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국보 공산사 불전이래요. 여기 국보 공산사 불전. 국보 산이 이런 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국보 근방에도 못 가는 사찰도 이거보다 좋은 산에 등 대고 앞에 물 대고 다 있어요. 여기는 산이 여기 있어요. 아름답게 갈물이 되어도 현찬을 반해 이렇게 산이 우리나라 풍수 입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 묘지예요. 여기 이 골짜기가 다 묘지네요. 여기 보시면 다 묘지예요. 일본 분명히 다르죠. 이 부분은 중국에서 수직작이 지향점이 다 다른 묘지를 찾다가 제가 그래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소림사가 그래도 또 마땅하다고 저는 봐서 이번에도 소림사 다시 보여드려요. 소림사입니다. 소림사 무술로 유명한 사찰이 있잖아요. 소림사. 소림사를 보시면 풍수적으로 여기가 길터고 풍수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앉힐 수 있어요. 여기서 보자고요. 풍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앉힐 수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터가 있고 여기에 내도 있고 여기에 도로도 있어요. 이 터예요. 여기는 아마 산내암자 부속체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기가 묘지인 걸 확인했고요. 이렇게 앉힐 수 있을까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예요.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여기가 대주전이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절집을 앉힌 절집이 있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일단 중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택 묘지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별을 통해서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저번에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볼게요. 중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택 기준으로 저는 하고 있죠. 양택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들의 지향점이 있어요. 탑인 거예요. 수직구조입니다. 수직구조. 이 수직구조 탑에 가가지고 여기가 명당이 질라면 여기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주산이 있어야지 되고요. 여기가 청룡이 있어야지 되고 여기가 백호가 있어야지 되고요. 앞에 좀 안산이 좀 있고 물도 좀 이렇게 합수돼야지 되고 이렇게 줄 타고 쭉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가서 완전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수평소통이 아닌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여기는 수직소통이에요. 수직소통. 이렇게 우리나라도 장례나 묘지에 수직소통하고 있는 불교가 분명하게 있어요. 다란이 쓰면 100% 수직소통인 거예요. 다란이 썼다는 것은. 다란이가 이 부분이 다란이에요. 이게 다란이에요. 중화권 나라는 이 불탑이 이 수직구조가 장례 때 관도 탑이고 이동하는 상여도 탑이고 화장하는 화장구도 탑이고 묘지도 탑인 거예요. 탑으로 시작해서 탑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알으려면 이 탑을 알아야죠. 알지도 못하면서 다란이를 적용하고 있어요. 탑을 적용한 거죠. 그분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유구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계가 완성되는 거죠. 이 수직구조에서. 이게 중국이 말하는 풍수 조건입니다. 풍수의 지향점이고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불교인만 이렇게 하느냐? 안 그런 겁니다. 일반인도 다 이런 방향성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그렇고 중국이 그래요. 우리랑 다르죠. 두 개 사찰 봤어요. 고잔지하고 소림사 봤어요. 고잔지에 가서는 묘지를 봤지만 두 개 사찰 봤어요. 이제 한국 사찰 보자고요. 여기 한국 사찰이에요. 한국 사찰 마곡사입니다. 마곡사. 마곡사를 보시자고요. 조금 멀리서 보시자고요. 일단 마곡사를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하는 이번 편은 풍수편이기 때문에 풍수 입장에서 마곡사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불교도 있고 일반도 있잖아요. 불교 아닌 걸 일반이라고 해보자고요. 불교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 풍수를 그대로 품어 안고 그 터에 불교의 건축이던 묘지를 조성했지만 유교 마음대로 그대로 산줄 타고 곤륜산이나 백두산 가서 거기서 감흥한 걸 받아서 우리 불교가 쓴다고요? 가당치도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스님한테 혼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집 가서 그 이야기하면 일단 사입이라고 몰매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풍수 조건은 공조 마곡사가 우리나라에서 으뜸 중에 으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마곡사의 풍수 조건을 제가 볼게요. 좀 3D로 좀 더 돌려놓은 다음에 볼게요. 주전이 북좌하도록 돌려놓은 다음에 볼게요. 주전이 북좌하도록. 주전은 여러 가지의 전각 중에서 주전이 될 수 있어요. 꼭 대홍전이 주전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주전 기준으로 보자고요. 주전이 북좌했어요. 이곳이 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기준으로 이곳이 S가 성립되고 이곳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렇게 보자고요. 이거 편의상 제가 그렇게 구분했어요. 여기 보자고요.
이게 산형대로 제가 그린 거예요. 삼태극이 예, 확실하죠. 예, 물의 흐름 보자고요. 물의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 컨트롤이 사실 좀 시원찮아요. 마우스 컨트롤이. 다시 산형부터 보자고요. 산형이 100% 태극을 하고 있어요. 태극의 바람개비의 반원이 이 정도 급은 되죠. 이 정도 권역이 우리나라 풍수 입장에서 말하면 대길지로서 대국으로서 이곳에서는 도인이 나올 수 있죠. 왜? 태국 자체가 도인이 나올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을 보자고요. 물을 보면 이렇게 물이 왔죠. 여기서 물이 왔어요. 또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도 태국이요. 산도 태국이죠. 산태국, 물태국이죠. 산태국, 수태국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불교 입지를 선정할 때 우리 풍수 마음 갖다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곡사? 여기가 태화산 마곡산가? 태화산 마곡산은 그러면은 여기 보자고요. 태화산 마곡산은 그러면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산을 타고 이렇게 해갖고 백두산이 조정이고 여기 산기온 타라서 이렇게 내려와갖고 여기가 명당이 된 거야? 여기가 좌청령도 있고 500구도 있고 앞에 물도 있고 여기 안산도 좋네. 이렇게 하면서 이러니까 명당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완벽하게 무식군이죠. 완벽하게 무식군입니다. 그런 분은 양택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수직체계입니다. 불교는 수직체계예요. 여기에 일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가 마곡사 대홍보전이 주전이에요. 여기 주전에 분명히 뒤에 산이 있죠. 또 여기가 영산전이에요. 뒤에 분명히 산이 있죠. 산이 여기 와서 끝났고 여기 와서 끝난 이 지점에 N지점에 주전을 했죠. 이렇게 여기가 N이라고 가정하고 N지점에 주정했죠. 정확하게 서지점에 영산전을 두었죠. 이곳에 길터가 있었어요. 길터가 음택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 옛날에는 음택지가 대명당이면 조정에서 대번이 절을 능사로 전락시키고 이거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 명당지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 부분은 비밀인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뺏어가지 않을 거라고 봐서 저도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 다시 상징체계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불교는 이렇게 명당은 그래. 그런 건 한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명당이다 하겠지 해서 했는지 아니면 산천이 조화로운 곳에 찾다가 보니까 거기에 또 명당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명당이 된 건지 어쨌든 명당에다 했어요. 여기에 내려가서 불교의 지향점 볼게요. 그래서 부두전에 가서 보아도 되는데 마곡사 부두전에 사람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교의 지향점이 여기 있어요. 이게 사람뷰가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작동이 안 되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죠. 탑이죠. 이게 탑입니다. 이 탑이 주전 앞에 있어요. 대부분 탑은 주전 앞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전으로 가는 정중을 막아 세워 그 앞에 있어야지 돼요. 왜? 이 탑이 불교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풍수를 말하고 있죠. 풍수의 지향점, 방향성을 말하고 있죠. 이 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층 따서 여기 어깨 보주를 통해서 여기 하늘로 갔죠. 극락으로 막바로 갔죠. 여기서
여기 마곡사에 가서 아니면 우리나라 사찰에 가서 이렇게 사찰에 가서 이 터가 좋으니까요. 이게 백두대간으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이따위들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마곡사 보셨죠? 요 부분 사람뷰가 그렇게 썩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오대산 보공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안 돼요. 사람뷰가 없어요. 그래서 통도사 정멸 보공으로 다시 가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풍수 말하고 있어요. 풍수는 저는 음택 풍수를 제한해서 음택 풍수를 국한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선 산영을 보자고요. 산영에서 주전이 보공전이 중심부가 되는 거예요. 보공전이 완전 핵심 중심부가 되는 거예요. 보공전을 보시면서 산영을 보자고요. 풍수 마음으로 보셔요. 풍수 마음으로 보셔요. 이곳이 능구선은 없지만 이렇게 산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핵심 능선은 여기에 있고 여기 계곡도 여기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핵심 여기가 보공이죠. 보공하고 이렇게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일단 터가 여기 이 좌우터가 이렇게 감싸질 않았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감쌀 수도 없어요. 앞산이 이렇게 또 코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내려와서 이 정도로 감싸야지 이게 없어요. 일단 풍수적으로 일단 해석이 불가한 곳이에요. 이게 늘어놓는 형식도 이게 골 속에 늘어놓다가 보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놓는 것도 제한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풍수적으로 여기는 좋은 터고 큰 대사찰 터다. 풍수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100% 한계가 있고 말도 안 되고 성립도 안 됩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실 분들은 하셔요. 풍수적으로.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풍수의 이 수평 개념의 수평 지향적 풍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여기 내려가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 먼저 여기로 내려갔었어요. 내려가서 보자고요.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여기가 산이에요. 여기가 산 끝나는 전까지는 좋아요. 산을 뒤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걸 풍수를 쓰긴 썼어요. 그렇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수주구주야. 수주구주라고 여기서 한 단, 두 단, 세 단, 탑을 쌓았어. 이게 탑이야. 여기 가서 여기가 자리가 좋은 건 이렇게 산기운이 이렇게 흘러 내려와 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보곡이 되고 앞에 산도 있고 해서 여기가 명당 자리야. 이렇게 산기운이 여기 산하고 연결되어 있죠. 산기운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존 풍수대로 말하면 여기에서는 개사이 비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한다고요.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통한다고. 이렇게 수평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고요. 불교는 이렇게 소통한다고. 이렇게 이 부분도 분명히 보여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을 또 다 제 자료를 다 보셨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묘지, 인도묘지를 보여드려야지 된다고 봐요. 산치대탑이고요. 산치대탑을 위에서 보자고요. 위에서 보면
둥그러요. 소재는 돌이에요. 돌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교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둥글던 아니면 방형이던 간에 단치기를 통해서 한 단, 두 단 싸서 탑을 만들었다고 해서 불교 묘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곳은 묘지라고 안 하고 탑이라고 한다고요. 그들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여기가 산치 탑이고 산치 대탑이랍니다. 이 탑이래요. 이렇게. 저도 가보지 않았고 이 내부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3층 탑인지 아니면 4층 탑인지 모르겠어요. 탑이랍니다. 이렇게 불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는 우리나라가 수평보조로 적용했던, 그렇게 지향했던 풍수의 그 입지 조건에 세워지긴 했어도 그 입지 조건의 줄을 타고 부처님 은혜 받았다고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줄과 무관하게 그런 터를 사용했더라도 독자적으로 이 부처님 기운을 독자적으로 여기가 한국의 탑이라면 독자적으로 송수신 했다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게 산줄을 타고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여기 부처님 묘지 보셨죠? 원이고요. 원이 큰 원 있고 작은 원이 있지만, 이 묘지들 보면 큰 묘지 있고 작은 묘지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구조는 저는 가보지도 않았고 설명도 안 들었고 지금 처음 보는 것이고, 저는 불교 공부도 했기 때문에 이 스토파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부처님 묘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해서 그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투를 통해서 여기 가본 건 엊그저께 한번 가보고 지금 또 가보는 것 뿐이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 탑이기 때문에 줄로 이 부분이 소통하지 않는다. 불교가 뭐가 아쉬워서 줄 타고서, 그 미신 같은 줄 타고서 여기에서 기운이 전달돼 갖고 여기 절집이 잘 되니 말이니 명당천이 이런 논리를 여기다 적용하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불교인을 대신해서 제가 해드립니다. 이제 일본 천황묘지 다시 가보자고요. 지금 분명히 이 묘지를 확인하셨죠? 천황묘지 다시 가보자고. 일본으로 이렇게 오타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오타가 나오더라고요. 이 일본 천황묘지 치면 무령왕릉으로 이렇게 오타가 발생하더라고요. 일본 천황묘지로 가보자고요. 일단 멀리서 보자고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만약에 지관이라면 여기 산을 볼 때, 묘터를 볼 때 여기가 이렇게 정령 백호가 있고 여기 주산이 있어. 여기 안산도 있어야지 되고 여기 또 물도 있어야지 되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조산도 있고 정조산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지, 이런 공식이잖아요. 명당도가 대체적으로 이거 생긴 것만 조금 다르지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이비. 일단 산형은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왜? 산형이 그들이 풍수를 적용할 때 지향점이 아니기 때문에 산형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죠. 다만 공간 구성에서 자기들이 묘 쓸 때 적절하게 적용하고 보완도 되고, 여기 천황릉이니까 천황의 가족 묘지예요. 여기가 여기도 묘지 있고 여기도 묘지 있고 여기도 묘지 있고 여기도 묘지 있고 여기가 묘지야. 부자시설까지 주차장까지 있어야죠. 이렇게 써야지 되죠. 여기서는 입지 조건이 우리식으로 그런 풍수 조건이 여기서는 필요도 없고, 왜? 수평 지향점이 아니고 수직 지향점이기 때문에 불교 묘지의 산치 대탑과 같은 그런 구조로 탑을 쌓기 때문에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과는 전혀 다르고요. 일단 위에서 보자고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보자고요. 천왕묘지를. 3층이잖아요.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한 층, 두 층, 이렇게. 여기 세 층. 이렇게 되니까 3층 석탑이에요. 3층 석탑. 이 소재가 또 돌이잖아요. 업무 전화를 또 받았어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여기는 일본 천왕릉이고요. 일본은 풍수 관점이, 지향점이, 방향성이 우리랑 달라요. 이곳에 묘지가 있죠. 이 묘지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이 묘지가 있게 한 근본 영을 많이 따지죠. 또 물도 따지죠. 이곳에 사신사, 이게 주산, 백호, 청룡, 백호, 주장 이렇게도 많이 따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수평이 아니고 거기다 기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저분한 미신 같은 데에 기대는 묘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터에 기대지 않겠다.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탑을 쌌어요. 이게 3층 석탑입니다. 소재는 돌, 층은 3층 석탑이에요. 이 부분 보시면 일본은 공식에 충실했다고 보여져요. 이게 본래 몸 기존 3층 석탑을 탔죠. 이 부분은 산치 대탑처럼 탔죠. 우리나라 왕릉도 본분 기존, 정치분 기존 잔디 걷어내면 이곳 천왕묘지랑 똑같다고 그랬죠. 중국도 똑같아요. 단치기도 3단으로 했죠. 단도 3단으로 했어요. 3단으로 짰어요. 영역을 3단으로 단도 쳐서 단차도 발생시키고 탑도 3단으로 짰어요. 또 보시면 영역도 3단으로 구분했어요. 여기서부터 1단, 2단, 여기가 3단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단치기를 해서 더 많이 성역화 시켰어요. 이곳에서 도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단차를 통해서 이곳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여기가 평지인 것이 아니에요. 단차를 통했어요. 여기서부터 단차를 한다면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런 식으로 5층 석탑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수직자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수직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수직체계 자체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수직묘 자체가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묘를 계속 따라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이죠. 여기는 저는 특정 종교 입장에서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가 극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상세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수직자기를 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일본도 산줄이 있겠죠. 산줄 타고 이렇게 조종을 가서 조종해서 이렇게 천상과 소통하는 이런 체계는 일본 체계가 아니다. 이걸 수평체계라고 하고 이걸 수직체계라고 하는데 일본은 수직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풍수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왕릉도 제가 중국 왕릉 소개해드리려고 몇 군데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마땅 어수에서도 다른 왕릉은 어둡게 나오고 거기 썩 마음에 드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명호릉으로 갑니다. 명호릉은 일단 산영 보자고요. 중국은 산영이 중국 인구 대비 다 묘지를 쓸만한 그런 산영을 가졌느냐, 그런 물을 가졌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 가서 그런 풍수 적용하면 일단 사이비 소리 듣는 거예요. 일단 보자고요. 묘지를 보자고요. 황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은 천황이고 우리도 황제가 있기는 있었죠. 여기 보시면 집이에요. 집. 중국은 묘지도 집이고 관도 집이고 유구람도 집이에요. 그런데 황제이기 때문에
황금색을 칠했죠. 이 황금색은 우리나라는 못쓰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 집이 그럼 어떤 구조냐를 살펴볼게요. 이 집 밑에는 지하층에 매장되어 있는 고인방이 있어요. 고인방이 집 뒤에 있다면 이 집을 앞에 짓고 고인방과 연결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바로 이 집 지층에 있을 수도 있고 뒤편 지층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국은 이곳에 묘지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중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요 부분 둥그렇던 방이든 원이든 이 부분이 묘지라고 하죠. 이 앞이랑 시설이 사실은 용도가 달라요. 우리는 이 앞에 침전이나 정자각을 줘놓고 이곳에서 묘제를 진행하죠.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중국은 이게 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한 시스템. 이 한 시스템이 집이 이곳으로 직접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앞에 놓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이 한 시스템 자체가 묘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집이 있어야지 돼요. 이 집을 질 때 탑처럼 써야지 돼요. 이때는 3층이든 5층이든 좋아요. 왜? 우리처럼 수평 풍수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수직 구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터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 풍수가 마치 우리 풍수의 뿌리인 것처럼 중국 원서, 금난경이나 아니면 청구경 같은 거 이런 거 예를 들어가면서 그런 거 공부하면서 중국도 마치 우리나라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잖아요. 완전 뻥입니다. 그렇게 중국 하지 않아요. 중국은 터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만 터 중심이지 일본도 터 중심이 아닙니다. 터 중심으로 일본 가서 한다면 완전 쪽팔리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터에서 터는 좋은 자리 찾겠지만 이 터에서 명당을 만드는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탑을 쌓아야지 돼요. 그래서 집처럼 생긴 탑을 쌓는 거다. 이때 앞에 쌓기도 하고 이 위에 쌓기도 한다. 이곳은 앞에 쌓죠, 탑을. 예, 앞에 쌓았어요. 이게 중국이에요. 터 중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탑 중심이나 원 중심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지번자 원 중심. 우리는 터 중심이죠. 지 중심이죠. 땅 중심이죠. 건물 중심이에요. 여기 황제이기 때문에 황금색을 썼다.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여기 내용이 내려가 보자고요. 어떻게 탑을 쌓는지 보자고요. 일본 천황묘지에서는 마치 산티 대탑처럼 3층으로 싼 걸 확실하게 구분하셨죠. 둥그렇게 하늘을 상징하는 천황이기 때문에 하늘천자 천황이기 때문에 둥그렇게 산티 대탑처럼 3층으로 쌌어요. 분명히 보셔서 소재는 돌이었었어요. 왜? 돌이 어디에 들어가든 들어가야지만 불교의 탑교주가 성립되기 때문에 돌을 씁니다. 여기 보자고요. 조금 이렇게 들어 올리고 보자고요. 이 건물이 수직구조예요. 수직구조. 탑이에요. 탑. 어떻게 탑 되느냐? 지하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지하구조가. 여기에 고인이 이렇게 관이 있어요. 지하실에. 여기에는 한 분 있는지 두 분 있는지 세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있어요. 이렇게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지상이에요. 지상. 지상은 1층을 뭘로 했어요? 제가 돌이나 벽돌이 다 돌이라고 그랬죠? 돌이죠? 탑이야지 되니까 돌이죠. 그런데 돌 갖고 지붕 연출하고 집 연출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건축자재를 통해서 이렇게 집을 연출시켰어요. 몇 층이에요? 1층, 여기 2층, 여기 3층, 이렇게 졌으니까 3층 탑이죠. 묘지입니다, 이게. 이 터에 가서 여기 가서 이게 3층 탑이에요. 여기 3층 탑, 여기 옥계 있죠, 옥계. 옥계를 통해서 여기 하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풍수의 지향점입니다. 물론 이 터가 좋은 터를 잡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백두 대간을 통해서 이런 건 없다고요. 수평 풍수는. 그럼 위에 올라가서 볼게요.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가 몇 터가 될 수가 없어요. 황제터로서 이 산에서 이렇게 산을 딱 보셔요. 여기가 황제터가 될 수 있나? 될 수 없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풍수 지향점과 중국의 풍수 지향점이 달라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우리의 정인지 선생님 묘지 보자고요. 저도 이곳을 순례했죠. 제가 묘지 안 가본 곳은 극히 드물어요. 도친 개친인 묘지는 안 갔지. 조금 차별난 묘지는 저는 국내 묘지 거짐 다 갔고 일본 묘지, 중국 묘지, 베트남 묘지 다 어느 정도 마스터 했어요. 정인지 선생님 묘지예요. 여기가 묘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풍수 관점으로 적용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인지 선생님 묘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셔요. 여기가 묘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정인지 선생님 묘지. 수평구주예요. 우리는 당연히 수평구주, 왕을 비롯해서 백성까지 다 수평구주예요. 여기서 보자고요. 묘지 기준, 우리는 묘지 기준으로 n을 정해야지 됩니다. 여기가 n이에요. 여기가 s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기가 묘지예요. 여기가 묘지예요. 여기가 안산이더라고요. 여기가 안산이더라고요. 여기가 안산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안산이에요. 여기 내려오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이 부분은 마치 거북이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 하더라도 형국풍수가 형기풍수보다 더 앞서 있었어요. 더 많이 적용했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거북이에요. 여기 주룡이 이렇게 있죠. 주룡. 여기서 주산은 여기가 주산되는 거예요. 주룡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게 백두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백두산까지 갑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공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이게 청룡이고 이게 백호 되는 거예요. 백호도 얘가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같이 돌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호를 써도 되고 이 백호를 써도 돼요. 이 부분이 명당 길지로서 제가 볼 때도 형국풍수 입장에서는 특정 동물을 빗대서 돈 되고 부자 되고 권력 가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순수 그런 입장에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부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형상을 보시면 거북이 정도로 보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거북이 정도로 보이죠. 이렇게 오다가 고개를 틀었어요. 여기가 몇 자리예요. 정자각은 이 정침에서 살짝 틀었더라고요. 왕한테 미안해서 그러는지 틀었더라고요. 이게 생김이 누가 보아도 거북이 형상이에요. 고개를 살짝 틀었어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개를 틀어서 고개를 틀지 않고 이쪽 직선을 바라보았다면 여기는 몇 자리가 안 되죠. 예, 신화산, 조산, 안산이 이렇게 주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놈이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몇 자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고개를 틀어서 이렇게 이 산을 안산으로 했어요. 여기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고
고개를 틀어서 여기 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산이 두 번째고 이 산이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안산이 신하가 돈이 제자가 이렇게 빵빵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도 놀려있고 제자들도 놀려있고 신하들도 놀려있는 이런 길터 공식이 성립되더라고요. 제가 보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구조가 형국이 되었던 형기가 되었던 이기가 되었던 현공이 되었던 우리나라는 고인 몸체 기준 여기가 몇 회예요? 고인 몸체 기준 명당이 성립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명당이 성립되려면 이렇게 수직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수직구조가 아니고 수평구조로 산 능선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리터 기준 주산이 있어요. 여기가 내 명당짜리예요. 이렇게 소조산이 있고 정조산이 있고 또 따라가다가 보면은 조종산이 있는데 이 대조종에서는 하늘과 소통해서 소통한 기운을 내 묘자리로 이렇게 운반해 주는데 운반 받은 이 모토의 가문 기운은 이렇게 멀리는 제주도, 부산의 대구에 있는 자손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준다. 이렇게 전달해준다. 이게 우리식 수평구조형 묘지의 지향점이고 방향성이고 구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과는 다르죠. 또 우리나라 안의 불교 구조와도 다르죠. 불교는 탑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불교 시설이라고 해보자고요. 여기가 불교 묘지가 있고 여기가 주전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 주전에 가서 여기 그 절터가 좋은 것은 그 부두가 좋은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절터가 좋아요. 여기 청룡도 있고 백호도 있고 여기 안산도 있어서 좋네요. 여기 물도 물도 좋네요.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게 아니고 여기 탑이 있어요. 탑이 이렇게 요 탑이 그런 터널 내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절을 운영하니까 그런 터에 앉은 것은 알지만 여기서 오는 줄을 갖고 이 터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건 동의 못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이거 탑이야 탑. 이 방향성이 다르죠. 같은 한국 내 불교랑 일반 유교랑도 다르고 중국 상황, 일본 상황과도 다르죠. 이게 풍수질입니다. 이 부분이 함께 공유될 때 제사도 이야기해도 함께 수평 소통할 수 있고 장례도 소통할 수 있고 묘지도 소통할 수 있고 종교의식도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시면 기준이 몸체예요. 몸체가 기준되게 장례도 진행하고 풍수도 적용하고 묘지 공사도 해야 되고 그게 완성되면 그렇게 해서 체계가 갖춰지면 그 체계가 갖춰졌다는 것 대전제하에 제사도 지내는 거다. 이렇게 제사까지의 체계가 갖춰지면 종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도 못한 가운데 화장하고 아니면 고인을 뒤통수에 옆통수에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체계가 불완전 체계가 되도록 하면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국도 화장해서 성립시키고 일본도 화장해서 성립시켰으니까 우리도 화장해서 얼마든지 성립시킬 수 있죠. 그렇게 성립시킬 수 있게 해라. 특히 낙골당 봉안당 그렇게 신발장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물건 갖다가 너는 물건 창고처럼 하지 말고 거기 그렇게 하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우리 시계도 성립 안 되고 일본 시계도 성립 안 되고 중국 시계도 성립 안 돼야. 그렇게 하지 말어. 그렇게 화장해서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중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하지 안 해야지 성립시킬 수 있어야. 일본은 100% 탑으로 유골함이 들어가지 않냐. 일본은 탑으로
탑으로 들어갑니다. 탑이라는 그 완전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합체가 요구람이 되기 때문에 요구람 자체에 동서남북이 없다 하더라도 체계가 갖춰진 그 시스템 속으로 요구람이 합체될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어요. 중국 마찬가지죠. 화장에서 동서남북 근본 머리도 없고 발도 없어요. 그러나 요구람이 집처럼 생겨서 그 집에다 모셔서 집처럼 생긴 납골당이나 묘지로 갈 거니까 문제될 거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장하면 어디로 가요? 납골당으로 가는데 납골당 가면 선반처럼 만들어놨죠. 목욕탕 탈의실처럼 만들어놨죠. 터미널이나 아니면 전철역에 있을 물건 보관 창고처럼 만들어놨죠. 그러면 우리는 물건 보관하는 거니까 고인유골이 화장해서 머리도 없고 발도 없어 동서남북이 없어진 고인유골을 물건 창고에 갖다 놓았으니 체계가 한국식으로 갖춰지었거나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재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풍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겁니다.